서울 변두리 골목 낡은 간판이 삐걱거리는 잔향다방입니다. 4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이곳에 오늘도 단골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았습니다. 구석진 자리에는 먼지가 쌓인 낡은 라디오 하나가 조용히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평범했던 다방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섰습니다.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70세 남자 한도윤. 국내 굴지의 한방제약 회장인 그가 이런 허름한 다방에 나타날 리 없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구석 라디오에 머물렀을 때 40년 전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라디오 뒷면에 새겨진 작은 글씨 HJMJ. 젊은 날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새긴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혹시 장미자 씨 맞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도윤 앞에 서 있는 여인은 68세 장미자. 40년간 혼자 아들을 키우며 이 다방을 운영해온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단단했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운명적 재회가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복수와 음모 그리고 또 다른 비밀들로 얽힌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서 오세요. 장미자는 언제나처럼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40년간 다방을 운영하면서 이런 고급스러운 차림의 손님은 처음이었거든요. 더욱이 그 남자의 눈빛에는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조심스럽게 다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낡은 테이블들, 바래진 벽지, 그리고 구석에 놓인 그 라디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40년 전 미자에게 선물했던 그 라디오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도윤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선은 계속 라디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 색이 바래고 일부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조차 그리웠습니다. 손님, 그 라디오 신경 쓰이세요? 옆에서 설거지를 하던 서은정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65세의 은정은 미자의 절친이자 다방의 오랜 종업원이었습니다. 은정은 손님의 시선을 따라 라디오를 보며 추억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냥 오래된 것 같아서요. 지금도 작동하나요? 도윤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은정은 손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그거 우리 미자가 40년째 지키는 보물이에요. 누가 선물해줬다고 하던데 절대 버리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한 번은 수리하자고 했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찰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미자가 40년 동안 그 라디오를 간직하고 있었다니 혹시 자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괜찮으세요? 미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 그 따뜻한 말투는 그대로였습니다. 도윤은 미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그 눈빛만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도윤의 질문에 미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장미자입니다. 장미자. 도윤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40년 전 그렇게 부르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장미자 님이시군요. 미자는 그 남자의 목소리에서 뭔가 낯익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모든 것을 흐릿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2장 마이너스 잊었던 이름과 첫 번째 충격. 도윤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석에 놓인 라디오 앞에 서서 뒷면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작은 조각칼로 새긴 듯한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HJMJ 1975년 5월 14일. 한도윤의 H와 J, 장미자의 M과 J. 그리고 1975년 5월 14일 자신이 미자에게 이 라디오를 선물했던 바로 그 날짜였습니다. 도윤은 그날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대학교 근처 작은 전자상가에서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산 라디오였습니다. 정말 당신이구나.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 동안 미자가 이 라디오를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추억의 물건으로 간직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자리로 돌아온 도윤은 미자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미자는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도윤을 힐끗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미자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자는 손을 멈추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기억의 편린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 그 눈빛이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미자의 대답에 도윤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운명을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1975년 서울대학교 근처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975년 서울대 근처. 그 시절의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던 자신과 부잣집 아들이었던 그 사람. 달콤했던 사랑과 쓰라린 이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자는 급히 무릎을 꿇고 조각을 주우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분은 모릅니다.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은정이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40년 전 미자의 사랑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한도윤이라는 것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자야, 정말 모르겠어? 은정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자는 은정에게 눈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도윤은 미자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기억하고 있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4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미자야, 진짜 모르겠어?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 은정이 미자에게 물었습니다. 미자는 묵묵히 설거지를 하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리고 있어서 접시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한도윤이라고 했잖아. 예전에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만해. 미자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어. 내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야. 다시는 그 이름 입에 담지 마. 미자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인 원망과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은 미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자야, 그래도 한번 대화는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승우 일도 있고. 승우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미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45세인 아들 승우는 아직도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승우에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미자야, 승우도 이제 어른이야. 알 권리가 있어. 권리? 무슨 권리? 4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은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권리 말이야. 미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한 말들, 그리고 도윤이 아무 말 없이 유학을 떠난 것까지. 한편 회사로 돌아간 도윤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장미자라는 여성에 대해 조사해줘. 서울 변두리에서 진양 다방을 운영하고 있어. 네, 회장님. 어떤 정도까지 조사해 드릴까요? 가족 관계까지 전부. 그리고 40년 전 기록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미자,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특히 미자가 왜 자신을 피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유학을 떠나기 전날 미자를 찾았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숙집 주인은 짐을 모두 챙겨서 나갔다고만 했습니다. 편지 한 장 남기지 않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도윤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내내 미자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와서도 계속 찾았지만 미자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한승우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기획실 차장인 승우는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장인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승우 차장님, 한방제약 쪽에서 협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부하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승우는 서류를 훑어보다가 한방제약 회장 한도윤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어째서인지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방제약 회장과 직접 미팅이 잡혔습니다. 그래? 언제? 내일 오후 3시입니다. 상당히 큰 프로젝트라고 하네요.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이름을 들었을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승우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다방에는 몇 명의 단골 손님들이 앉아 있었고 미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한방제약 회장님과 미팅이 있어요. 승우의 말에 미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승우가 놀라서 미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자는 창백한 얼굴로 승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방제약 한도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세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승우는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큰 회사 회장을 알 리가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큰 회사라서 놀랐을 뿐이야. 미자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승우가 도윤을 만나게 되다니 이런 운명이 있을까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얗네요. 괜찮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승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한방제약 한도윤이라는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승우는 인터넷으로 한도윤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한방제약 회장 70세 미국 유학파. 그리고 놀랍게도 서울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세대였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예전에 알던 분일까? 승우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제5장 은정의 입과 첫 번째 폭탄. 그날 밤 은정과 미자는 다방에서 늦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평소와 달리 계속 술잔을 비웠습니다. 40년 만에 도윤을 다시 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미자야, 그만 마셔. 너무 많이 마셔서. 은정아, 나 어떻게 해야 하지? 미자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승우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됐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미자야, 이제 때가 온 것 같아. 승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 은정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승우는 아버지 없이도 잘 자랐어. 굳이 알 필요 없어. 하지만 승우는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 신부 측에서 가족 관계를 묻게 되면? 은정의 말에 미자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자야, 한도윤이 이제 너를 찾았는데 그냥 포기할 것 같아? 그 사람 성격 너도 알잖아. 은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윤은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추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4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 승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은정 이모가 술을 마시는 모습이 의외였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는 분이었는데 말입니다. 어머니, 은정 이모 무슨 일 있으세요? 승우야. 은정이 술에 취한 채로 일어났습니다. 미자가 은정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너 아버지 말이야. 은정아. 미자가 다급하게 말렸지만 은정의 입은 이미 열린 후였습니다. 내 아버지, 너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은정의 말에 승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미안해, 승우야. 은정이가 술에 취해서 하는 소리야. 미자가 허둥지둥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승우의 의심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에게 숨기시는 게 있나요?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맞아요? 승우의 날카로운 질문에 미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고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했습니다. 승우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자. 언제까지 나중이에요? 저는 이제 결혼도 해야 하는데 가족관계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승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5년을 살면서 아버지에 대해 제대로 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 한 장, 이야기 한 토막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예요? 미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술 기운도 있고 40년간 쌓인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살아있어. 아주 잘 살고 있어. 만족해? 미자가 소리쳤습니다. 승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왜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숨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를 버렸거든. 40년 전에 나 혼자 두고 떠났어. 한 번도 찾지 않았어. 미자의 고백에 승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자신들을 버렸다는 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한방제약 회장실. 승우는 복잡한 마음으로 노크를 했습니다. 어젯밤 어머니의 고백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을 버렸다는 것.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승우가 들어서는 순간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썹 모양, 코 라인,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똑같았습니다. 한방제약 회장님이신가요? 저는 대한기업 기획실의 한승우라고 합니다. 승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승우. 성까지 같았습니다. 도윤은 전날 받은 조사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장미자 45세 아들 한승우 아버지 불상.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한승우의 생년월일이 1980년 2월 14일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유학을 떠난 지 정확히 9개월 후였습니다. 앉으세요.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미팅이 시작되었지만 도윤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승우의 모든 행동, 말투, 심지어 펜을 잡는 방식까지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승우가 생각에 잠길 때 눈썹을 찌푸리는 모습은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시나요? 승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요. 도윤의 대답에 승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승우도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묘하게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가족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팅 중에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났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승우의 대답에 도윤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자가 아들에게 자신이 죽었다고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승우가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장미자입니다. 그 순간 도윤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자신과 미자 사이의 아들이었습니다. 혹시 아버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도윤의 질문에 승우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어젯밤 어머니의 고백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을 버렸다는 것. 사실은 어제 어머니로부터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요. 도윤은 놀랐습니다. 미자가 진실을 털어놓았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저희를 버리고 떠나셨다고 하더군요. 승우의 말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45년간 아버지 없이 자란 한이 어제 밤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까? 자신이 그들을 버렸다고? 승우 씨, 혹시 그분이 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도윤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승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의심하고 있던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설마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는 말씀이신가요? DNA 검사를 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도윤의 고백에 승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40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는 동안 뭘 하고 계셨습니까? 승우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승우야. 아니 아들아. 내게도 사정이 있었어. 사정? 무슨 사정이 40년간 가족을 찾지 않을 사정입니까? 승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45년간 궁금했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아버지는 자신들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미팅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승우는 서류를 챙겨서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혼자 회장실에 남아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그에게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1975년 서울대학교 근처. 가난한 집안의 딸 장미자와 부잣집 아들 한도윤.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미자야, 내가 유학 갔다 와서 결혼하자. 정말이야? 너희 부모님이 허락하실까? 내가 설득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도윤의 부모는 미자와의 관계를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런 집안 딸과는 절대 안 된다. 아버지, 저는 미자를 사랑합니다. 사랑? 그런 게 밥 먹여주나. 당장 정리해라. 도윤의 아버지는 더 나아가 끔찍한 협박을 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와 계속 만나면 우리 쪽에서 그 여자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 여자 아버지 직장에서 쫓아내는 것쯤은 일도 아니야. 도윤은 아버지의 말이 협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미자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헤어져야 했습니다. 결국 도윤은 부모의 강압에 못 이겨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미자에게 라디오를 선물하며 약속했습니다. 이것 잘 간직해둬. 내가 돌아오면 이 라디오에서 우리 노래를 들으며 결혼하자. 2년만 기다려줘. 하지만 다음 날 미자는 사라졌습니다. 도윤이 떠나기 직전에 말이죠. 사실 그때 미자에게는 도윤이 모르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가 미자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돈 받고 우리 아들 앞에서 사라져라. 내가 정말 도윤이를 사랑한다면 아들의 앞길을 막지 마라. 봉투 안에는 당시로서는 거금인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도윤 씨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미자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도윤의 어머니는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미자의 아버지가 회사에서 쫓겨나는 모습,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 남동생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과 계속 만나면 너희 가족은 이렇게 될 거야. 아니, 더 심해질 수도 있어. 미자는 그 사진들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거니? 돈을 받고 사라질 거니 아니면 가족들이 더 고생하는 걸 지켜볼 거니? 미자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미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에 간 도윤은 미자를 그리워하며 편지를 수십 통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편지들은 모두 도윤의 어머니가 가로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2년 후 한국에 돌아온 도윤은 미친 듯이 미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도윤은 부모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평생 미자를 잊을 수 없었고 결국 10년 후 이혼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미자를 찾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다방으로 돌아온 승우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자와 은정이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승우야, 어떻게 됐어?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제 아버지였습니다. 승우의 차가운 목소리에 미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승우야, 어머니 4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승우의 목소리에는 복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어요. 승우야, 그러지 마라.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아. 미자가 만류했지만 승우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착하세요. 40년 동안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병원비 때문에 밤새 일하시고 학비 때문에 빚까지 지시고. 승우는 어릴 때부터 목격했던 어머니의 고생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만들어 파시던 모습, 아플 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참으시던 모습, 자신의 학비를 위해 귀금속을 팔아치우시던 모습까지. 그때 은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승우야, 사실 내가 모르는 일이 또 있어. 무슨 일이요? 너희 아버지가 그냥 떠난 게 아니야. 그때 할머니가. 은정아.
미자가 급히 말렸지만 은정은 계속했습니다. 한도윤 어머니가 미자를 찾아와서 돈을 주며 사라지라고 했어. 그리고 협박도 했고. 내 아버지는 몰랐을 거야. 승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던 건가요? 그렇다고 해서 40년 동안 찾지 않은 건 변명이 안 돼. 정말 사랑했다면 끝까지 찾았어야지. 은정의 말에 승우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다방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품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미자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40년 전 자신을 찾아와 협박했던 바로 그 여자 한도윤의 어머니 한정숙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장미자 씨. 한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승우가 경계심을 갖고 물었습니다. 나는 한도윤의 어머니야. 그럼 너는? 한정숙이 승우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구나. 많이 컸네. 승우는 이 할머니가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누구시길래 저를 아세요? 할머니라고 부르기엔 우리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지.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희 어머니를 알고 있었거든. 한정숙의 말에 미자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기 오셨어요? 미자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이 너희를 찾았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직접 와봤어. 지금 와서 무슨 40년 전에 내가 한 말 기억하지? 다시 내 아들에게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잖아. 한정숙의 협박에 미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여자 앞에서는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지금이 몇 년도인지 아세요? 40년 전이 아니라고요. 건방진 것이 누구 닮았는지 알겠네. 한정숙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바로 그때 그 아이구나. 40년 전에 없앴어야 하는 건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승우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못 들었어? 너 같은 건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얘기야. 승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미자가 승우를 말렸습니다. 승우야, 그만둬. 어머니, 저런 할머니 말을 왜 듣고 계세요? 그럼 안 듣겠다는 거니? 한정숙이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니? 사진에는 승우의 약혼자 윤서영과 그의 가족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영이를 왜? 윤서영 양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니? 윤제약 회장이야. 우리와는 오랜 원수지. 승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약혼자의 아버지가 한방제약과 원수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만약 윤제약에서 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결혼은 당연히 파토나겠지. 그리고 서영이 양이 받을 상처는 어떻고? 한정숙의 협박에 승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 이제 선택해라. 조용히 물러날 거냐 아니면 모든 걸 잃을 거냐. 한정숙의 말이 끝나자 미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40년간 참아왔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40년 전에도 그런 식으로 저를 협박하셨죠. 제 가족을 위협하고 저를 쫓아내고.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 이상 굽히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임신한 몸으로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혼자서 애를 낳고 기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자는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승우가 2살 때 폐렴에 걸려서 병원비가 없어서 밤새 무릎 꿇고 빌었어요. 5살 때는 유치원비가 없어서 혼자 집에 두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승우는 처음 듣는 어머니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학교 때 승우 교복비가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금반지를 팔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학비 때문에 사채까지 썼어요. 어머니. 승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학교 갈 때는 더 심했어요. 등록금 마련하려고 하루에 4시간씩밖에 못 잤어요. 김밥 1000개씩 만들어서 팔고 청소도 하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미자의 고백에 다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뭐라고요? 제 아들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미자가 한정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승우는 제 자랑이에요. 40년간 저를 위해 살아준 소중한 아들이에요. 당신이 뭔데 제 아들을 그런 식으로 말해요. 한정숙도 당황했습니다.
40년 전의 순한 미자가 아니었습니다. 감히 나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어리고 무서워서 당신 말을 들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미자의 당당한 모습에 승우는 감동했습니다. 어머니. 승우야,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40년 늦었지만. 바로 그때 한정숙이 비웃었습니다. 지켜준다고? 내가 뭘로? 한정숙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서류에는 미자의 빚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직도 2천만 원의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빚이 이렇게 많은 주제에 뭘 지켜준다는 거야? 한정숙의 말에 미자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빚 내역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도 봐. 한정숙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다방 건물의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이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아니? 미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물 주일란에 적힌 이름은 한정숙이었습니다. 40년 전부터 내가 이 건물을 사뒀어. 내가 어디서 뭘 하든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얘기야. 미자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40년간 자신이 운영해온 다방이 한정숙 소유였다니. 그럼 지금까지 월세를. 그래, 내가 낸 월세는 모두 내 통장으로 들어왔어. 아이러니하지?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부자가 된 거야. 한정숙의 말에 승우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40년간 어머니를 가지고 놀았다는 말이에요. 놀았다기보다는 관리했다고 해야겠네. 혹시라도 내 아들에게 다시 나타날까 봐서. 한정숙의 차가운 말에 미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알겠지? 너희가 감히 누구한테 대들려고 했는지? 한정숙이 승승장구하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사라져라. 그럼 이 건물이라도 싸게 팔아줄게. 하지만 승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자신만만하시는 건 좋은데 혹시 윤제약과의 30년 전 일은 기억하세요? 승우의 말에 한정숙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뭔 소리야? 기술 절도 말이에요. 윤제약의 핵심 기술을 훔쳐서 한방제약이 성장한 거 아닌가요? 승우가 들고 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서류에는 30년 전 한정숙이 윤제약 직원들을 매수해서 기술을 빼돌린 증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한정숙이 당황했습니다. 당시 매수당한 직원 중 한 명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증언할 의향도 있고요. 승우의 말에 한정숙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승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어머니를 협박할 때 사용한 사진들의 원본이에요. 할머니가 직접 사람을 시켜서 찍게 한 거죠. 한정숙은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40년 전 일이라고 다 묻힐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승우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니 가족을 감시하고 괴롭히라고 지시한 문서의 사본이에요. 할머니 필체로 직접 쓰신 거 맞죠? 한정숙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방제약 주가는 어떻게 되고 할머니 개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승우의 반격에 한정숙은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너 감히 뭐요? 진실을 밝히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승우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어머니가 당한 고통의 대가를 치르셔야죠. 바로 그때 다방 문이 열리며 한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도윤은 어머니가 이곳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도윤아, 잘 왔다. 이 인간들이 우리를 협박하고 있어. 한정숙이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승우가 펼쳐놓은 서류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그건 40년 전에 미자를 협박한 증거들이네요. 그리고 윤제약과의 기술 분쟁도.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이런 일을 하신 겁니까? 너를 위해서.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도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제 인생을 망친 것도 모자라서 미자와 승우까지 40년간 괴롭히신 거예요. 그들 때문에 내가 고생할 뻔했잖아. 고생? 어머니 때문에 40년간 고생한 건 저예요. 부자 간의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그 순간 다방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 세단 2대가 멈춰섰고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가장 앞에 선 60대 남자가 다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제약 회장 윤정호였습니다. 한정숙 씨 오랜만입니다. 윤정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정호? 한정숙이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30년 전 일을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윤정호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제가 이번에 흥미로운 제보를 받았습니다. 한 젊은이가 30년 전 기술 절도 사건의 증거를 가져왔더군요. 윤정호의 시선이 승우에게 향했습니다. 혹시 승우 씨가 맞나요? 우리 서영이의 약혼자? 승우는 놀랐습니다. 윤정호가 자신을 알고 있다는 것에 더욱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를? 서영이한테 들었죠. 한방제약 회장의 아들이라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정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승우 씨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니 오히려 고마워지더군요. 30년간 찾고 있던 진실이었거든요. 한정숙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윤정호 3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30년 전 일이라고요? 제 아버지가 그 일 때문에 병을 얻어 돌아가셨는데? 윤정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한정숙 씨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건.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윤정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한정숙 씨가 매수한 직원 중 일부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만나시죠. 30년간 기다린 정의를 실현할 때가 왔습니다. 윤정호의 선언에 한정숙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잠깐. 도윤이 나섰습니다. 윤 회장님, 저희 어머니가 잘못한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한 회장님도 같이 계셨군요. 윤정호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고생하셨겠어요. 어머님 때문에.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가 왔습니다. 며칠 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방제약 회장 한도윤과 윤제약 회장 윤정호가 함께 나서서 3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관련 업계 인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미자와 승우 그리고 서영도 참석했습니다. 30년 전 윤제약과 저희 한방제약 사이에 있었던 기술 분쟁에 대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도윤이 단상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 저희 회사가 윤제약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저희 어머니 한정숙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타 회사를 해치고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어서 윤정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0년간 저희 가족이 받은 고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는 기술을 빼앗긴 충격으로 병을 얻어 5년 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스트레스로 치매가 왔고 저는 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 30년간 진실을 찾아 헤맸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진실을 찾아준 것은 한도윤 회장의 아들 승우 씨였습니다. 윤정호가 승우를 가리켰습니다. 승우 씨는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불리한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위해 모든 증거를 저에게 가져왔습니다. 승우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것이 제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승우의 당당한 모습에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도윤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40년 전 제가 사랑했던 여성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제 아들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장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기자회견장 뒤쪽 문이 열리며 미자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도윤은 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미자 씨, 40년간 제가 여러분에게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미자는 조용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40년 전 한도윤 씨와 사랑했던 장미자입니다. 미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당시 저는 임신한 상태에서 한정숙 씨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제 가족의 안전을 위해 도윤 씨 앞에서 사라졌고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미자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 승우는 훌륭하게 자랐고 저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윤정호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회장 30년간 정말 고생이 많았소. 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지른 일에 대해 이제 그만하시오. 과거는 과거고 우리는 앞을 봐야 하지 않겠소? 두 회장이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한정숙은 자신의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써야겠어. 한정숙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그만하시는 게. 닥쳐.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한정숙이 소리쳤습니다. 미자가 모르는 비밀이 하나 더 있어. 40년 전 일 말이야. 한정숙이 오래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승우의 출생신고서야. 그런데 여기 아버지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니? 비서가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한도윤이 아니라. 그래, 다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지. 내가 40년 전에 조작한 거야. 한정숙이 비웃었습니다. 실제로는 한도윤이 아버지가 맞지만 법적으로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 사실을 알면 승우의 상속권도 없어지고 한방제약과의 관계도 끝나는 거지. 그럼 지금까지는 이 비밀을 숨기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 공개할 때가 됐지. 한정숙은 이 서류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승우는 서영과 함께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승우야, 정말 다행이야.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서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승우도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승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 기자로부터였습니다. 승우 씨, 출생신고서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요. 출생신고서요? 네, 한정숙 씨가 공개한 자료인데 아버지란에 한도윤 회장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이 적혀 있던데요. 승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우는 급히 전화를 끊고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다방으로 달려간 승우는 어머니와 은정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출생신고서에 아버지 이름이 다르게 적혀 있다고요? 미자가 당황했습니다. 네, 한정숙 할머니가 언론에 공개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미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직접 신고했거든요. 분명히 한도윤이라고 적었어요. 그럼 조작된 거네요. 은정이 분석했습니다. 40년 전에 한정숙이 조작한 거야. 혹시라도 승우가 상속권을 주장할까 봐서. 바로 그때 한도윤이 다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자야, 승우야, 들었어? 도윤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난리야. 승우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어.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해요? 승우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DNA 검사를 다시 해야 해. 그리고 40년 전 원본 서류를 찾아야 해. 하지만 40년 전 서류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당시 병원 기록이나 다른 증거는 없어요? 승우가 물었습니다. 글쎄, 40년 전 일이라. 미자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은정이 뭔가 떠올렸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자야, 혹시 그때 그 사진 있잖아. 무슨 사진? 임신했을 때 도윤이랑 찍은 사진. 날짜가 찍혀 있던. 미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 그 사진이 있어. 미자가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전 사진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 미자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임신 6개월 때 도윤과 찍은 사진이었고 뒷면에는 1979.1일 15라고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승우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임신 시기와 출생일을 계산하면 완벽하게 맞아. 도윤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한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정숙은 마지막으로 더 큰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40년 전 미자를 돕던 한 남자의 존재를 폭로한 것입니다. 장미자가 임신했을 때 옆에서 도와준 남자가 있었어요. 혹시 그 남자가 진짜 아버지일 수도 있잖아요. 언론이 다시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외의 인물이 나섰습니다.
바로 그 남자 본인이었습니다. 저는 김철수입니다. 40년 전 장미자 씨를 도왔던 사람이에요. 70세의 김철수가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있던 임산부를 도와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어요. 김철수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장미자 씨는 임신한 상태로 일자리를 찾아 헤맸어요. 제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에서 일하게 해줬죠. 하지만 그건 순전히 인도적인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증언할 건데 장미자 씨는 항상 한도윤 씨만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승우를 낳을 때도 도윤이를 닮았다고 기뻐했어요. 김철수의 증언으로 모든 의혹이 풀렸습니다. 또한 DNA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99.99% 확률로 한도윤이 승우의 친부였습니다. 한정숙의 마지막 발악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결국 한정숙은 여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기술 절도, 협박, 증거 조작, 명예훼손 등 여러 제목이었습니다. 구치소에서 한정숙은 도윤과 마지막 면회를 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도윤의 질문에 한정숙은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가문? 그 가문이 뭐가 그렇게 소중해서 사람들을 괴롭히신 거예요? 너는 몰라.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정숙의 눈에는 여전히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몇 달 후 한정숙은 법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재질이 나쁘다는 이유였습니다. 한정숙의 재판이 끝난 후 드디어 승우와 서영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 후에 행복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에는 도윤과 미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승우야, 행복해야 해. 미자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행복하세요. 이제 아버지와 함께. 승우와 서영이 주례 앞에 서자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도윤은 미자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미자야, 이제 우리도 결혼하자. 40년을 기다렸으니 충분하지 않아? 미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결혼한 지 1년 후 승우와 서영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보러 오세요. 도윤과 미자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손자 어디 있어? 저기 한도준이라고 이름표 붙은 아기요. 미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준이구나. 우리 도준이. 미자야,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네. 그날 저녁 진양 다방에서 조촐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건배. 40년을 기다린 사랑과 새로 태어난 생명을 위해. 구석의 낡은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는 슬픈 이별의 노래가 아니라 행복한 재회 노래로 들렸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뎌낸 사랑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구석진 찻집의 낡은 라디오가 40년 전 사랑을 되살렸고 흩어진 가족을 다시 모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